종단은 종단대로 또 전국을 돌면서 기도회 하죠. 그 중에 한 축은 저쪽에 가서 삼성동에 가서 그 집 앞에서 적어도 개인 돌아가면서 피켓시에도 들고 각하는 안녕하십니까? 시위에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을 끄집어내면 민주당이 MB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면 그분 독한 분이에요. 혼자 안 죽습니다. 아우 물귀신의 달인이에요. 김병만 저리 가라. 끄집어내면 되는 겁니다. 혼자 죽겠어요? 절대 안 죽죠. 예. 이제는 말할 수 있다면서 얘기하겠죠. 혀를 낼름거리면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중요하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제가 가고 자기는 아무런 이득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고 특검만 얘기하면 대선 불복이냐, 말만 하면 문재인 의원이 책을 냈는데 이렇게 무서운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대선 불복이냐,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도움을 준 사람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도움을 준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받아? 못 받죠. 근데 도움을 준 사람이 어딘가에 있잖아요. 주새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20개 국가에서 또 촛불을 들어서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한 문화처럼 이 정치 활동을 해나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세우려고 하고 법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와중에서 정말 행복하게 팔당 가서 자전거 타면서 아 시원하다 하는 이 아저씨는 법의 심판대 세우고 그 자전거 타고 쭉 쫓아가니까 오마이뉴스에 또 글을 썼어요. 2km 가니까 낭떠러지게 그 사람 쫓아가다 다 죽어. 다리가 끊겨서. 이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는 노력을 민주당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청문회 세워야죠. 이 흐름은 흐름대로 가는데 여기에서 가장 저들이 아파하고 약한 고리는 아마 둘의 9월 2일 100분간의 독대가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해봅니다. 잠깐 영상을 볼 텐데요. 길거리에서 지난 1년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주제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알다시피 자기가 하기로 했던 것들을 제대로 하지 하는 것도 없고 아직까지는 점점 그러니까 공약을 파기하는 것 정도? 예를 들어 민영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잖아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점점 민영화로 가는 추세고 있는 것 같고 직접 이렇게 나서서 하겠다라고 대국민 담화문처럼 말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냐 글쎄요. 처음에는 하기 전에는 말로만 하는데 막상 되고 나도 말로만 거짓이 셋인지 몰라도 국민한테도 거짓말만 하는 것 같아요. 아, 공약을 잘 안 지켜요. 공약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다들 그렇게 말들 하더라고요. 다들 뭐 친구나 뭐 동료들 모이면은 다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분이 섬세하게 요소를 다 짚어가면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좀 대내적으로다가 모든 거로다가 좀 대국에 나가서도 나름대로 지금 이 우리나라의 모든 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주는 데 대해서 좀 잘해주셨고 바라는 거는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면은 다음에도 내가 또 해주고 싶어요. 국민들이랑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번 정부 때부터 그런데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자기들 극단적으로만 나가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말보다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려오세요 그냥. 전 의원의 10분 강연에 이어서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정봉주 전 의원 강연 솜씨 어때요? 살아있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대선 1주년 기념 12월 19일 예. 그날 밤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큰 촛불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도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둘이 같이 가기로 했는데 비주얼에서 밀린다고 저는 그날 강화도에서 기자 만들기 일정이 이미 있어가지고 제가 함께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참신한 제안을 하셨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앞에 가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데 아니 뭐 피해도 당하고 그랬으니까 본인이 직접 일발을 해보는 거죠. 일바 괜찮고요. 그 일주일에 하루 쥐 잡는 날을 정해서 일주일에 올사르되 7명 모여서 하루 하는 거예요. 매주 쥐를 잡읍시다. 네,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예.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시하고 관여했는지 이거 매우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데 그걸 유일하게 물어봤던 기자가 아까 언급했지만 오마이뉴스의 곽승희 기자라고. 여러분 그 동영상 보셨습니까? 포항인가 어디에서 그랬죠? 네, 포항에. 우리 젊은 기자인데 끝까지 쫓아가면서 핵심적인 4가지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다 진짜 진심을 하고 싶은 그런 질문이에요. 아마 우리 오늘 선동을 하셨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앞이 앞으로 시끌시끌하지 않을까. 만약에 시끌시끌하지 않으면 영향력이 매우 감소된 걸 증명할까? 아니 제가 우리 여기 분도 계신데 여기 요 카메라 잡고 아까 흥분하신 분은요 박창신 신부님 가신 다음 얘기하는데 저분은 불교예요. 아니에요. 아 불교 아니에요? 천주교예요. 아 천주교예요? 네. 저는 만주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관계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사실 매우 궁금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궁금한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운명도 있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이분이 과연 정몽주 전 의원이 갔던 무슨 방문하실지 관심도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무사합니까? 우리가 이 봉도사도 있지만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물어보기 좀 복잡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가의 은총을 베풀어서 무상급식을 하자. 좋아. 무상급식 잘 모르세요? 알아요. 좋아. 그리고 무상급식 세금도 아깝다 이거. 이것도 괜찮아요? 세금도 아깝다. 그 다음에 밥 준다니까 나 아무 생각 없어. 자 묻겠습니다. 우리 제가 미리 이거는 그러니까 바램이 아니에요. 바램이 아니라 냉철한 어떤 정세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앞으로 상황이 이렇게 진전될 것이다. 이걸 하는 것이지 자기 바람이 아니라 앞으로 예측. 그렇죠. 이게 맞추는 사람은 봉도사 되는 겁니다. 우리 전 세계 경제 상황과 경제 상황과 여러분의 가슴의 뜨거움의 정도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것이다. 자, 무상급식을 받으실 것이다. 좋아. 아니 바람이 아니라 예측이라면요. 자 다시 내리겠습니다. 자 무상급식을 받을 것이다. 오, 좋아. 근데 상당히 시골을 과격하게 예측하고 계십니다. 자 세금도 아깝다. 싫어. 그러니까 싫어도 좋아요. 한 8분 정도 되는데 9명이요. 그다음 마지막에 배고파 죽겠는데 밥 얘기하니까 아무 생각 없다. 싫어. 아니 몰라. 창피해. 하나도 없어요. 자, 다음으로 우리 여기 왜 오셨냐 하는 걸 한번 물어보죠. 여기 왜 오셨냐. 여기 왜 오셨냐 하면 이거는 뭐 발언도 아니니까요. 손 들고 뭐뭐 때문에 왔다. 이래서 왔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지정을 하지 않고 손 들고 하는 겁니다. 자, 요쪽 그룹에서 여기 왜 오셨어요?
아무나 손 들어. 예, 손 드세요.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예. 저는 박근혜 하에 분노의 뜨개질을 하는 사람인데 분노의 뜨개질. 해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투쟁을 하는 사람인데 박근혜 하야하라고 나는 외치고 다니는 사람인데 잡아가라고 어디서든지 날 잡아다가 제물로 쓰라고. 알겠습니다. 네. 여기 여러 사람의 그러니까 저분은 카메라 좀 비춰주세요. 뭡니까? 잡히려고 왔다. 저분용으로 무상급식 받으시고 싶다. 자, 여기 다음 블록에 아까 그 얘기 많이 한 잘생긴 오빠 하지 말고. 그 옆에 뭐, 그 옆에 괜찮습니다. 예, 여기 앞에 하세요. 여성분이 왜 왔다? 정봉주 보러 왔다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돼요. 네, 안녕하지 못해서 왔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여쭙겠습니다. 주로 내가 그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하셔도 돼요. 여기 파란색 민주당이세요? 네, 왜 오셨어요? 박찬희 신부님. 그래? 그래도 끝까지 앉아있는 게 엄청 예의 바르네. 자, 네, 그 옆에서 뭐. 그 옆에 뒤에 그 빨간 옷 입은 새누리당하고 친하신 것 같아서. 예, 왜 오셨어요? 답답하고 예. 저희 사회가 구현되기 위해서요. 자, 그 뒤에 분. 그 뒤에 어르신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이 친하신가요? 두 분이 아시는 분이세요? 사회적인 공동체. 그럼 딱 끝나고 두 분이 소주 한잔 하고 가세요. 자, 저 뒤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일 뒤에서. 그 멋진 주인발 목도리 하신 분. 예.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왔다. 네. 자, 여기는 앉아있고 힘드시니까 좀 여러 번 얘기하겠어요. 요 분요. 왜 오셨어요? 졸로 오셨어요? 아니, 신부님이 혹시라도 덜 외롭게 해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전문직으로 왔습니다. 근데 아까 박정희 신부님 보면서 엄청 감동하대. 나 섭섭했는데. 저도 봉도사님 얘기 좀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예. 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이 있고 싶어서. 마이크 돌려요. 그냥 하지 말고 돌려. 막 돌려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이건 운영진이라서 왔는데. 저기 일본에서 오신 분 왜 오셨어요? 여기 일본에서 오셨대요. 일본어로 해서 돼요. 주위 친구들 중에 일배충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애들을 좀 이쪽으로 교화시킬 수 있을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 정봉주 전 의원은 우리가 12분을 쓰셨어요.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말씀도 하고 그러셔야 되니까 우리 한 사람이 발언하면 나는 진짜 여기서 한번 내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3분이네. 네, 3분이네. 한두 분 우리가 테스트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 할 사람 있으면 또 하고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돌리겠습니다. 뭐 거의 그 자리에서 해도 되고 나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갖고 이 자리에 서겠다 하신 분도 이쪽으로 달려 나오셔도 좋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걸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시민 여러분이 직접 발언을 하게 한번 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어느 분이 한번 네 나오시겠습니까? 네? 모자이크 처리하라? 네. 그럼 마이크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이크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카메라를 모자이크. 여러 가지 주제로 다양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2부 주제가 좋으냐 일기전입니다. 평소 생각한 건데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살인자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참여하게 됐고 그것은 최근에 이렇게 밝혀지면서 이게 확실히 부정선거라는 것이 확신이 됐기 때문에 정말 이거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자유고 답이고 평화고 인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면 복지 그런 담론을 넘어서 반드시 민주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정말 목숨 내놓고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그 댓글 하나 잘못 썼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민간 사찰당하고 감청당하고 미행당하고 또 해킹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정말 민주당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팀 만들어주세요. 그래야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앞장서 싸울 수 있습니다. 내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모자이크 처리를 희망하셨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투표 한번 해야죠. 저분 하신 말씀에 빨간 거 들어도 돼요. 왜 다 파란 거만 들고 계셨는데 얘를 이거로 들어야겠어. 그 싫은 분들은 빨간 겁니다. 자, 저분 발언에 나는 참 많이 감동한다. 좋아. 좋습니다. 두 번째, 저분 발언에 찬성하는 좀 과격하다. 죄송합니다. 부끄러워 죽겠어. 몰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몰라 나왔어요. 좋으셨어요? 들었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고 마이크 한번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세요. 아무도 안 봐요. 그리고 별로 관심 안 가져요. 예, 제 생각은요. 그냥 가장 일반적인 거라고 제가 여기 왔던 것도 주위에 지금 제 주위에 나이를 먹어가고 군대를 갔다 오면서 남자들이 점점 우경화가 되고 있고 제 주위에 일배충들도 뭐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람도 많아지고 참 그러고 있는데 저도 이제 다른 쪽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일배충은 아니시죠? 지금. 그래서 저는 균형 잡힌 약간 생각을 가지고자 나왔는데 제가 듣기에는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듣기엔 약간 과격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멋진 청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좋으냐 1주년이니까 그거 갖고 투표 한번 하시죠.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파란색, 이제 파란색 좀 적게 나오겠네. 그 다음? 안 좋다, 싫어는 빨간색. 그 다음에 몰라는 하얀색입니다. 자, 대선 1주년 좋으냐? 아니요. 좋다! 없어. 좋아. 죄송한데 이걸 들고 왜 죄송하다 그래요? 실수했어요? 당황하셨어요? 자, 대선 1주년 좋으냐? 이거 셀 수가 없네. 그냥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 압도적인 대로. 그래서 오늘 만민공동회의 이제 핵심 주제는 마지막 주제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여기로 모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 10시 전에 끝내야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발언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고. 그렇지, 무엇을 어떻게 할까? 저 뒤에 마이크 어디 있습니까? 마이크 막 던져요. 서로 받고 그러잖아요. 저 뒤에. 일단 시작하세요. 말씀을 시작하세요. 일단. 네, 좋습니다. 마이크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기 좀 이상하게 생각한 점은요. 아까 박치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관위가 각 방송사로 개표 결과를 갖다가 송출하기 전에 각 방송사에서 이미 개표 결과가 나갔다고 하는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기자분들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불가사의한 일이 그 내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의문을 가지셔야 하는데 아무도 의문을 안 갖고 그냥 넘어가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개표 결과를 갖다가 방송사로 보내지 않았는데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미 개표 결과를 갖고 있었다는 그러한 추측이 가능한 것인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전 언론사와 기자들이 아무런 생각도 없는 것인지 머리가 멍해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해명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계시다면은 여기 저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멍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완전히 멍청이. 잘 알겠습니다. 우리 언론사 대표, 오연호 대표, 오연호 대표 기자에게 묻겠습니다. 왜 멍청하게 멍하고 있습니까? 오마이뉴스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아실 거고요. 기자들도 저는 관심이 없다가 아니고요. 지금 취재 중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의혹을 이렇게 제기하고 있고, 기자들 스스로도 의혹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각 사마다 이제 우리가 서로 뭐 공개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그런 제보나 의혹들이 다 접수가 되고 있고 나름대로 취재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분명해서 현 단계에서는 그 의혹이 완전히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확실하게 밝혀진다면 이게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어떻습니까? 이번에 안녕하십니까 고려대생 이 건을 보면 우리 한 사람의 날개짓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우리가 잘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분, 또 다른 분들도 맞아 언론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시민 스스로의 행동이고, 이제 시민 스스로가 미디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도 언론 나름대로 해야 됐지만 내가 미디어다, 내가 기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해요. 난 고려대생이 그 어떤 상근 기자보다도 탁월한 이 기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자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책도 냈고 주장도 하고 사이트 하지만 그게 얼마나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고 그 어떤 사람이 볼 때도 타당한지, 또 그거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고, 당연히 언론인도 거기에 합세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심증도 가지만, 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혹시 우리가 뒤치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자들은 조금 더 확실한 취재를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있는데 취재 중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조은야 1주년 했는데 좋다는 사람이 많았죠. 싫다는 사람이 많았죠. 그게 왜 싫은지 얘기를 좀 들어보죠. 그렇죠. 왜 싫은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지금 보니까 다들 선수들이에요. 한두 마디만 해도 무슨 분노에 뜨개질 너무 섹시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 관계상 왜 싫은지 얘기하시면서 시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같이 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여기 아니 아까 말씀하신, 아니 여기 아까 뭐 얘기 안 했어. 저 락커. 저희 1월 4일에 대법원에 18대 대선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법으로는 공직선거법 225조에 소송 등의 처리라고 선거 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서 다른 소송보다 우선해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고 180 이내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이 지금 6개월 안에 판결을 해야 되는데 11개월째 재판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방치를 해놓은 게 지금 가짜 독재 정권이 계속 우리를 안녕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2012년 9월달에 박근혜 후보랑 이명박 대통령이랑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선시켜줄게! 이렇게. 아니 그 얘기를 100분 동안 했다고 왜 일부러 한 거지? 한 번 더 해보세요. 내가 당선시켜줄게! 한 번 더! 내가 당선시켜줄게! 박수 보내주시면. 이제 막 몸을 터져서 큰일 났어 이게. 이거 주세요. 바로 앞에. 입 터졌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안녕하십니까. 자, 모자이크 처리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돼요? 그럼 한번 나와서 합시다. 나와서. 자, 모자이크 처리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면회는 제가 갈게요. 자, 3분 됩니다. 3분. 안녕하십니까. 안녕들 못하다가 그래서 안녕하다고.
그래도 한번 물어봐야겠다. 저는 여러분한테 우리 사회가 과연 지금 현재 지향하는 곳이 어딘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현재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 네. 아니, 사회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 생각다 선생님 답을 주시고, 답을 먼저 주세요. 본인의 생각. 아까 선생님이신가요? 먼저 질문하시는 게? 저는 우리 사회가 어디를 지향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거리를 걱정하고 있는 걸 한 말씀.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일을 겪어왔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아, 저는 백수입니다. 본인의 걱정거리 중에 가장 큰 게 어떤 거예요? 저 걱정거리 중에 가장 큰 거는 저희 저희 주거 문제에 사기성 있는 문제에 개입이 돼서 지금 그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 길을 찾아가면서 가정에 이제 이건 대통령 선거 부정으로 저는 부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부정된 대통령 선거를 보는데 그것이 발생해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뭐 팟캐스트나 그 다음에 또 뭐 고발뉴스나 이제 여러 우리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특히 저는 팩트 TV를 많이 봤습니다. 오늘 팩트 TV에서 실시간 중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팩트 TV 관계자는 아니시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를 진행하면 저는 우리 사회에 참 고통을 겪는 분들이 예를 들면 뭐 이석기 의원 같은 분, 그다음에 뭐 저는 이제 제 문제를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다음에 뭐 통합진보당 같은 분들, 그리고 저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도 참 고통을 많이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행복하고 아주 오지랖이 넓으시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그 문제는 병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저 사람이 내 적이냐 아니냐, 여기에 딸려서 모든 게 결정이 벌써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3분이 예. 개인적으로는 지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또 나라적으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서 이중구의 그 뒤에 분 일어났어요. 그리고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광고인데요. 집 문제 고민한다고 풀리지 않으니까 좀 행복하게 사시고요. 그리고 저분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음 만민공동의 3차를 경제 문제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가계 경제가 지금 너무 심각해갖고 그래서 잘 지적해 주셨고 그때 또 나오세요.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오마이뉴스하고 공동을 하니까 이 경비를 다 오마이뉴스에서 대는 줄 아는데 오마이뉴스는 100명의 기자 먹여 살릴 돈도 없습니다. 엄청 가난한 대표예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는 자유롭게 들어오셨지만 나갈 때는 우발적 모금함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 입장, 유료 퇴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으로 또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미리 나가시는 분들은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집에 가지 말고요. 반드시 우발적 모금함을 거쳐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마니 클럽이 아니신 분은 가입해 주시면 그래, 시마니 클럽 가입해 주고요. 지금 10만이 넘었잖아요, 이제. 네? 10만이 넘지 않았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 저 어렸을 때 저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인데 약간 딱 느끼면서 다른 게 예전에는 뭐가 달라진 건 잘 모르게 예전에는 좀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뭐 싫든 뭐 하든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정권이 한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인가 그때부터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편하게 말하고 싶은데 눈치 봐야 될 것 같고 꼭 옛날 어르신들한테 막 말 함부로 못하듯이 말하면 그 사람 약간 눈치 봐야 될 것 같고 이 사람 기분 좀 맞춰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하겠는데 우리 좀 이념이나 그런 것도 함부로 말 못하겠는데 자유롭게 하라고 또 창의력을 발휘하라요. 그 이념적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요구만 하면서도 창조경제를 해야 된다,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 하는데 이념이 경직되고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게 창의력이 발생하는지 저는 그건 납득할 수가 없고 이건 약간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정봉주 의원님을 좋아하는데 정봉주 의원님과 민주당이 좀 해줬으면 한 게 저는 유럽이나 선진국처럼 이렇게 자유주의, 보수주의가 있으면 사회민주주의 이런 것처럼 3인당처럼 우리 사회도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병행 발전, 상호 견제 이렇게 하면서 정권 교체하면서 함께 가는 게 저는 행복하고 우리가 뭐가 행복하냐면 잘 모르겠지만 좀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고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삶의 질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정봉주 의원님께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래도 민주당이 힘 있는 그 야당인데 헌법을 나중에라도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했지. 네. 아니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경제가 제대로 성공하려면 그런 걸 내세웠어요? 네, 별걸 다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창조경제가 제대로 성공하려면 온갖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었는 그 중에는 박근혜 퇴진, 박근혜 사퇴 이런 주장도 허물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사회가 돼야지 창의적인 창조경제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이제 뭘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올 때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여자분이세요? 남자분이세요? 저요? 예. 남자인데요. 예. 근데 여자 같은 머리도 이렇게 길고 그래갖고 그 올 때 우리가 아까 식사를 하는데 오인호 대표하고 신부님하고 식사하는데 어떤 분이 대학교 학생들 대자보를 보면서 너무 좀 슬프고 창피하다. 전문용어로 쪽팔리다. 그래서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걸 아이디어를 주면서 2008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8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란다에다가 미친 소고기 싫어. 이런 플래카드 하나씩 조그맣게 걸었잖아요. 크게 걸었어요. 크게 걸었어요? 돈이 많으신 분은 크게 걸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걸었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아파트가 무척 서민 아파트인데 800세대인데 조그맣게 좀 늦게 용기가 없어서 걸고 한 11시쯤에 걸고 저녁에 6시쯤 집에 들어오는데 아파트 전체 하나도 없던 데가 20개가 걸려 있어요.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내 감정까지 아쉬워 이제. 그래서 그분의 제안이 이유 달지 말고 행복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플래카드를 자기 아파트 베란다에도 좀 걸어주는 게 촛불 못 나오고 쥐새끼 잡으러 시위 못 가도 그런 거라도 좀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이거 들은 분들은 걸겠다는 약속을 한번 받아들이죠. 자, 아파트 베란다에서 욕을 하든지 적어도 플래카드라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지 못합니다 플래카드라도 걸자라고 하나 제안에 찬성하시면 좋아. 어머, 안 드는 사람은 누구야? 없어요? 여기 녹색 이제 드셨네. 자, 그럼 이거는 오늘 실천 강령으로 만장일치로 또 뭐 오연호 대표가 뭐 제안 하나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작은 실천산에 대한 아이디어를 함께 했는데 들어봤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렇게 좋아 듣고 있는 순간 이미 그런 가정도 있을 겁니다. 했어요. 이미 걸었어요? 분노의 뜨개질을 해요. 분노의 뜨개질을 하려고. 박근혜 하야하라 써서. 네네네. 베란다에 걸었어요? 걸었다 띄웠어.
어쩌다 그래서 하신 것 같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이 안녕하십니까 예. 이 물결이 이제 고대 학생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마이뉴스가 가장 열심히 이걸 보도하고 있는데 오마이뉴스에 가면 안녕 대자보 타임라인이라고 있어요. 타임라인. 그럼 최초부터 지금까지 쫙 이렇게 정리돼 있어요. 어디에요? 오마이뉴스 가면 지금 메일에 가면은 우리 스마트폰도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뒤에 뉴스가 발음 잘 안 들었고 오마이만 들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은 움직임들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다 이제 추가하시면 그 추가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또 그 엄지 뉴스로도 찍어가지고 여기도 있다 이렇게 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렇게 널리 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이제 그런 아이디어 나왔는데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요. 재미나는 아이디어. 재미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네. 혹시 우리 선생님. 네. 옛날에 이라크 전쟁 갈 때요. 네. 이라크 전쟁할 때 보면 이렇게 배지 같은 거 노워라고 하는 거요. 노워. 예, 그런 거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뭐 작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도 영어로 한번 해볼까? 스텝 다운. 엑셀런트. 스텝 다운. 원래 영어 강사이시지 않았나요? 영어 교수요. 시사에. 좋네요.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가벼운 단계의 어떤 그런. 근데 배지 만들면 돈 드니까 풀픽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스텝 다운. 그런 것도. 기가 막히죠. 나도 놀래. 제가 당황해. 자동차 같은 데다가 조그맣게 저 왕초보 이러듯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동차.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내려와라. 아무것도 얘기하면 안 돼요. 내려와. 안녕하지 못하다. 내려와라. 이런 거 거는 거야. 내려와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차 탔을까봐 내려와라 그랬다. 내려와라. 차에 하라 그러면 뭐 하는 거 같으니까 안 돼. 내려와라. 주어는 없어요. 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전철을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예. 그 휴대폰 케이스 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손에다 붙일 수 있는. 케이스가 붙여가지고 내려와라. 이 뒤쪽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들 하십니까. 이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데요?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여기서 나가서 전철 탈 때 자기 케이스에다가 포스트지 같은 걸 붙여가지고 거기에 안녕하십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면은 그 SBS가 무슨 프로 있어요. KBS에요? 네. 바뀌었어요? KBS로? SBS만 출연. 자 이렇게 하고 찍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찍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올리면 되죠. 오마이뉴스에 엄지뉴스에 올려도 되고 여러분 개인 페이스북에 올려도 되고. 요 뒤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인쇄하면 그럼 이제 어느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스티커를 해갖고 찍어갖고 막 나눠줄 거예요. 촛불에 와서. 우리가 선물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그냥 아이디어만 낸 거야. 핸드폰 뒤에다가 안녕들 하십니까? 혹은 그 정도는 선동했다고 해도 돼요. 그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려와라. 고마해라. 네. 재미있는 건 아닌데요. 삼성역에 지나가다가 직위 해제가 너무 부당하다면서 이제 철도 노조원 분들이 그 시민의 관심을 호소하는 그 포스터를 이렇게 붙여놓으셨거든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손글씨로 적극 지지합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글자가 없었다면 저도 그냥 보기만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써놓으신 걸 보고 나도 여기다가 덧붙이고 싶다 해서 손글씨로 저도 적었어요. 제가 적은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대운하였다. 김재철은 공정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을 한강에 빠뜨리라고 했지만 결국 MBC는 편파방송이 되었다. 최연애 사장은 민영화를 막기 위해 자기가 철도에 들어눕는다고 했다. 누구의 말을 믿겠는가? 8,000명의 직위 해제 당한 노조원의 말을 믿겠는가? 아니면 최연애 사장, 박근혜가 임명한 최연애 사장 한 명의 말을 믿겠는가? 그렇게 써뒀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포스터도 언젠가는 이렇게 수거를 하실 거잖아요. 그때 노조원들이 그 시민들의 정성스러운 손글씨 메시지를 보면서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한마디씩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왔네요. 그 플래카드 걸자는 거. 그 다음에 핸드폰 뒤에다가 안녕들 하십니까? 혹은 내려와라. 차에다가 내려와라. 차에다 내려와라 그러면 차 탄 사람들 다 내려오면 그건 참 곤란하네. 버스에서 내려와라 다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차에다가 내려와라. 안녕들 하십니까? 이런 걸 작게라도 좀 실천하면서 걸어놓았으면 좋겠다. 라는 오연호 대표의 선동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전에 제가 그 썼던 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목이 플래카드 함부로 걸지 마라 이거였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84학번인데 학교에 딱 출근이 아니라 처음에 학교에 저는 84년생이라는 줄 알았어요. 학교에 갔더니 플래카드가 하나 걸려있는데 이렇게 걸려있어요. 역사와 민족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역사와 민족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완전히 촌에서 자랐는데 왜 이렇게 시골 촌뜨기를 역사가 뭐길래 민족이 뭐길래 나를 기다린다고 할까? 이 질문으로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대생이 든 안녕들 하십니까? 이게 엄청난 플래카드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다른 플래카드를 만들고 그런다면은 이게 전국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아파트에는 지금 많이 안 걸렸기 때문에 아마 그 하면은 참 좋은 그 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경비 아저씨가 기절을 해가지고. 아니요, 자기 베란다에 붙인데 거기 괜찮아요. 자, 저 뒤에 분 손 드셨습니다. 네, 아니 아까 하신 분은 이제 자제해 주시고 그 옆에 분. 네. 헤어스타일이 군부대에서 오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보통 국가에 그 큰 변이 나거나 이럴 때는 앞가슴에 옛날에 검은 띠를 달았습니다. 검은 리본. 예. 그런데 이거는 요즘 같은 경우는 검은 리본을 달면 누가 죽었다는 뜻이니까 그게 아니고 어떤 컬러의 흰색이면 흰색 이거 공통적으로 여기에 그 리본을 단다든가 그런 어떤 암묵적인 암시를 주는 그런 리본을 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검은 리본에 안녕들 하십니까? 네, 혹은 흰색이 안녕들 하십니까? 아, 참 좋네요. 근데 그것도 만들려면 돈이 드는데 모발쪽 무궁하면 돈 내고 가야겠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요. 특히 우리 뒤에 그 의자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게 편하실지 모르지만 이 앞에 계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허리가 아프실 걸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참 바닥에 계신 분들 정말 감사한데요.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예. 정봉주 전 의원께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12월 19일 날 1주년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 시청 앞에서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 시청 앞에서 다시 오늘은 따뜻한 데서 있었지만 그리고 또 직위해제된 분들은 거리에서 싸우고 계시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많이 찍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길거리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 국민을 동시다발적으로 이 단결을 시키는 이 무한한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1주년 때 저희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 그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우리 오늘 보니까 좋아 싫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여기는 지금 공감대가 계신 분들이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판에서 뭔가를 하고자 한다는 것은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또 저쪽에 있는 사람들까지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 무엇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음껏 외치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까? 더 많은 사람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 네, 이걸 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이 하나하나의 새로운 세상을 향한 그 몸짓이 효과적으로 잘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애초에 요 아이디어를 내시고 해보자 했던 정봉주 전 의원이 국민 정봉주.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여기가 민노총이 있어서 민노총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제보 때문에 여기 노조원들이 앞을 막고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7층까지밖에 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7층에서 내리셔서 정면으로 조금 걸어 나가시면 별관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타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본관은 7층까지 폐쇄가 됐습니다. 그럼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건 대선 1주년이 됐는데 모두가
안녕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안녕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베란다에 작은 플래카드라도 하나 걸고, 그리고 가슴에 리본이라도 하나 걸고, 차에다가 내려오라고 하는 구호 하나 쓰고, 핸드폰 뒤에다가 작은 포스트잇으로 메모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끼리 좀 더 안녕한 사회를 만드는 이러한 실천이라도 하자라고 하는 뜻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좀 더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저희 만민공동의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